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13일, 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로 들어섰는데요. 우리 대전은 이번에 유성구가 2개의 갑을로 나누어져서 의석수가 하나 더 늘었죠. 네. 자,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이 시점인데요. 그래서 네.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의 네. 최호택 대학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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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요즘 많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서 헤드폰 쓰시고 하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좋죠. 아, 네. 네, 간단하게 좋으시고. 네. 저희 여러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셔서 또 초대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네.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 네. 언론사들이 많이 생겨서 네, 가끔 맞아요. 가서 제가 네. 이제 그런 데서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제가 한번 또 그런 편안한 자리에 방송하시는 것을 또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도 편안하게 네.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이 교육하는 스튜디오예요, 여기가.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현장에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직접 실습하고 현장에서 익힐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서 스튜디오로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초대석에 좋으신 분들을 함께하는 거를 지나가다가 또 저렇게 보시잖아요. 다음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네. 한번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래요. 네. 회계장으로 활용하셨으면 아, 좋겠어요. 오늘 잘하면 네. 네. 다음에 꼭 한번 또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학생들하고 같이 오겠습니다. 아, 네. 뭐 이렇게 조건을 다셨는데 분명히 다시 오셔야 될 겁니다. 네, PD님 지금 섭외까지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저희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또 감사드리고, 사실 지난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위촉되신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최 교수님은 자치제도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요즘 최근에 어떠한 활동하고 계시는지 또 근황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요즘에 이제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네. 여러 가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회의는 많이 하는데 성과가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되는 또 발전해야 되는 그 주제들을 네. 선정하고 네. 또 그것의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이제 좀 보내게 되는데 네. 잘 아시지만은 국회의원들 요즘에 선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네, 네. 통과를 시켜줄 생각을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간에 이제 법이 바뀌어야지만이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답답한 그런 네. 심정입니다. 그게 이제 네. 방향을 잘 잡아놓으면 또 그 법안을 잘 또 통과돼서 실용화 단계에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부처에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처에서도 사실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나 또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만 관심 있는 거지. 네. 네.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요? 오히려 네. 여기서 네. 이제 성장하고 하면 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그래서 이 지방자치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그분들이 네. 관심을 좀 갖는 참 갖는 것 아쉬운 같아서 부분이네요.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네.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공행정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세요. 네, 지금 한국 공공행정학회가 이제 예전에 네. 과거에 대전 충남 행정학회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전국화되어서 네. 하고 있는 학회고요. 작년부터 제가 학회장을 맡고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네. 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네. 그 지역 자치 발전을 위한 그 활동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그렇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인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전 유성구 선거구가 이게 분구돼서 네. 어떻게 보면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된 건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해부터 네. 대전 선거구 증설을 위한 그 육자 협의체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 뭐냐면은 6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대전시장 네. 그리고 대전시 더민주당 위원장, 그다음에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이제 정치인들이 참여를 하고 네.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그 전문가 교수님들을 한 분씩 그 추천을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충남대 육동일 교수를 추천을 했고 네. 또 더민주당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정현정 배재대 교수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대전시장께서 저를 추천해서 네. 6명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네. 그동안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원했던 그 한석 표의 등가성을 우리가 네. 확보할 수 있는 그 네. 한석이 네. 이번에 확보하게 돼서 거기에 참여한 저로서는 네. 정말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러셨겠어요. 네. 물론 이제 각 그 의석을 놓고도 다퉈야 하는 의원들이 생기지만 그 네. 전에 그분들을 뽑아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의미는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그거를 묻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국회의원들 숫자 오히려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근데 네. 왜 지역에서는 자꾸만 늘리려고 그러느냐. 네. 그렇게 보시는데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 못하고 좀 꼴물견이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정치인들이 네. 일을 했기 때문에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분들이 없으면은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과거 우리가 60년 전에 우리의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거의 최하위층이었는데 하위 국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11대 무역국 뭐 20, 50 클럽 여기서 이제 20, 50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1인당 네. 인구 그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2만 이상 달러. 그다음에 또 이제 인구가 5천만 네. 그래서 이제 20, 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세계 7번째로 가입을 했어요. 네. 네.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 6나라가 있는데 제가 한번 좀 대볼까요? 네, 미국, 일본, 네. 그다음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입니다. 네. 거기에는 중국도 안 꼈고요, 네. 러시아도 안 꼈고,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이런 데 다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7번째로 낀 것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욕을 했던 대통령이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네.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물론 우리 기업도 잘하고 국민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이 그 각자 우리 소속돼 있는 정말 구성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지 뭐 네. 어느 한쪽도 노력을 안 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렇죠. 서로 간의 네. 견제 안에서 뭔가 발전하기 위한 어떤 각자의 위치에서 그 정책이나 다툼을 했다고 본다면 네. 이런 발전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전의 한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토록 그 한석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이제 상대 지역과 우리가 차별을 좀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를 들자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적은데 네. 네. 거기에는 우리보다 국회의원 수가 2석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얘기하면 한석이 많은 거죠. 우리가 증가해서. 네. 그다음에 우리보다 한 20만 정도의 인구가 적은 울산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이제 표의 등가성에 있어 그동안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네. 저는 이 한석의 의미를 돈으로 환산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냐면 한 386조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300조라고 놓고 보면 국회의원 1인당 이거로 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1조 원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만 하면 우리 지역으로 그 한 사람이 1조 원의 어떤 그런 재정을 가져올 수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아주 의미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이제 그 각 상임위원회에 한 명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한 명이 들어가는 거하고 두 명 들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만약에 네. 한 상임위원회 두 명이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대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가 있고 네. 또 이제 인구 규모가 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충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영남이 인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충청도, 충청, 그다음에 네. 이제 호남 지역인데 네. 이 영충호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만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대권을 우리 지역에서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반 토대가 마련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또 이렇게 교수님께 또 올해 선거에 또 중요한 이슈를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떻게 저는요, 생각하시는데요? 앞서 얘기 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 그 충청, 대전 충청 쪽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네. 그동안에 그 실리를 찾아오지 못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약간 억울한 심정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양당 체제였었고, 네. 물론 이제 충청 지역 정당이 있긴 했지만은 그 정당의 세가 약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몫을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 정당이 없는 그런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변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좀 현명한 선택을 이번 선거 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아, 우리 네, 정연아 지금 MC가 아닐 수 궁금해하는 없습니다. 네. 이 선거의 이슈가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설정이 되길 바라시는 건가요, 우리 대학 원장님은? 어떤 우리 중요한 그 올해 선거의 이슈가 예. 생각하시는 그 이슈와 함께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제 이슈는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네.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물론 이제 모든 이제 총선이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그 대통령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경제가 우리 뭐 정말 최악이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이번에 아마 뭐 각 정당에서 공약도 내세우겠지만 네. 아마 그 야권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당에서는 야권 니네가 법을 통과를 안 시켜줘서 경제가 이 모양이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연일 뭐 계속 법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야권이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고 또 네. 이제 정치개혁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예. 와중에서 그러면 선거 때마다 아까 야권의 연대 정말 큰 이슈가 되는 가계 부채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 예. 네, 좀 더 자세하게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선거를 어떻게 치르나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 새누리당이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뭐 180석 이상 네. 이거 이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180석 이상만 얻으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이게 이제 뭐 법 통과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왜냐하면은 그 지금 현재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우리 그 서민들이나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정말 네. 이번 투표할 때는 네. 그런 것 내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를 좀 치러야지 네. 선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슴 아리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 저는 얼마 전에 네. 그 일간지를 보니까 네. 그 대만 정권이 보수 정권에서 지금 그 투표를 통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그 젊은 청년들의 참여가 그 키포인트였다라는 그 신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총선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층과 또 중간층과 노년층이 네. 이 선거에 본인들의 이슈를 얼마나 더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느냐 네.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투표율이에요. 네. 네.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고요. 관심이 그렇죠. 관심이 네. 없다는 거죠. 네.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층이 그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투표율만 보면은 우리가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투표율이 네, 그렇죠. 평소보다 낮으면은 아마 새누리당 당선자들이 많을 거고 네.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당선자들이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투표율이 중요하고 그래서 네. 그날 4.13 그러니까 4월 13일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네. 정말로 좀 청년 실업이 문제라면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가서 좀 투표하고 하고. 바꿔야 네.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정작 청년들은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투표할 때는 여행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어떻게 모순적인 네. 모습들이 네. 많이 나타나는데 네. 정말 그걸 원한다면 투표장에 가야 되겠죠. 아, 그럼 그렇죠.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또 20대 총선 후보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네, 그런 걸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각 당에서 이제 선거 후보자들이 결정이 되면 네. 그분들에 관한 이제 안내 책자가 아마 집으로 이제 네. 배달이 될 겁니다. 네. 그걸 이제 꼼꼼하게 따져서 꼼꼼하게. 네. 거기에 보면 뭐 전과 기록도 나와 있고 네. 과거에 했던 행적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선거 방송들이 있잖아요. 네. 네. 우리 공중파에서 아마 그걸 할 텐데 네. 그걸 뭐 유심히 보면은 됩니다. 왜냐하면 10분 정도만 이렇게 후보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네. 저 사람 진짠가 가짠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리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저는 이제 MBC 쪽에서 계속 그 선거 때마다 이제 진행을 좀 했었었는데요. 네. 이 진행할 때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후보는 정말로 이렇게 꼼꼼하게. 여유 있게 네. 꼼꼼하게 다 카메라를 보면서 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네. 사람은 밑에서는 막 손은 엄청나게 떨고 있어요. 네. 마치 백조가 밑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네. 것처럼 엄청나게 떨고 있거든요. 또 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보고 읽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할 없는 수 없는. 후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TV를 좀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그 TV 방송이 꼭 우리 그 시민들이 볼 수 없는 시간에 네. 방송된다는 거. 아, 볼 수 없는 시간. 네. 환성 시간도 좀 예. 좋은 시간에 네, 주로 네. 반영됐으면 주로 낮에, 주로 낮에, 오전에 아니면 오전에 네. 하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 정치가 중요하다면 네. 9시 이전에 이전에 그렇죠. 예, 네. 9시 이전에 네. 한 2시간 정도 편성해서 넉넉하게 좀 네.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방송으로 일단 얘기해 봅시다. 네. 사실 이 선거 때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들은 아니죠, 교수님? 그럼요. 네. 예, 평상시에도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주민들의 수준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는 뭐 술자리에 가면 맨날 정치 얘기하지만은 근데 그 정치 얘기할 때 우리가 한 번도 건설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네. 항상 그 안주처럼 그렇죠. 씹는데 네.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씹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씹거든요. 그냥 한탄만 하는 거예요. 누구 안 되고 네. 정말 힘들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정치 발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교수님 나중에 라디오를 한번 이렇게 하신다면 네. 정치를 이렇게 씹는 정치가 아니고 네. 좀 더 건전한 상태에서 라디오를 프로그램 한다. 어떤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네, 네, 당황을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갑작스런 질문이지만 한번 네. 서두를 시작해 보시죠. 네. 예, 일단은 그러니까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네.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하면은 좀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자리에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네. 그러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서 네. 그 주제에 정치를 입혀서 이렇게 조금씩 좁혀나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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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참여하는 사람도 부담도 별로 없을 거고, 네. 예, 그다음에 또 뭐 방송도 흥미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들을 테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네. 또 학교에서 또 한민족 공동체 지도자 과정을 여셔서 지금 꽤 오랜 시간 지속해 오고 계시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과정이 역시 또 그런 바닥을 다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민족 공동체 지도자 과정을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10기가 얼마 전에 그럼 입학식을 10년이 가졌습니다. 됐단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1년에 2번 하기 아, 때문에 그래요? 5년 됐습니다. 5년. 네. 네. 저희가 매 기수마다 이제 40명씩 모집을 했으니까요. 네. 10기 했으니까 이제 네. 한 400분 정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네. 이번 기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스타 한 분 오셨고 네. 경찰청장 출신 오셨고 또 검찰 쪽에서도 오셨고 변호사 오셨고 네. 또 뭐 한 구청장님도 한 분 오셨고 그래서 네. 지역을 리드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고 또 우리가 지역의 대표적인 그 기업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좀 많이 참여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이 통일 국가의 그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통일을 원하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정말 민족의 지도자를 우리가 미리 발굴해서 키우는 그런 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죠. 네. 바닥을 다지는 일은 이렇게 또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 또 그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 네. 우리 그 국민들을 또 시민들이 또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내 앞에 또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어떤 분들이 나와 있는지, 어떤 분을 뽑아야 되는지 좀 실제적으로 품을 들여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네. 특별한 대담 대덕별이 라디오 보이고 들리는 라디오쇼에서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의 최호택 대학원장님 모시고 네. 선거 앞둔 어떤 이슈와 함께 우리가 가져가야 할 목들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했는데 스튜디오 나와보신 그 소감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네. 제가 좀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배고프시죠? 일단은 배가 좀 저희 12시 30분부터 방송을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 끝날 때쯤 되면 네. 1시 반쯤이 돼서요. 네. 저희가 뭐 음악도 준비했지만 네, 또 네. 이렇게 배가 부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예, 일단은 이 대덕밸리 듣보 라디오라고 그러나요? 네, 보이고 들리는 라디오. 라디오. 네, 어. 보들 라디오 쇼입니다. 예, 보들 라디오가 아직은 이렇게 네. 그 지역민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홍보만 열심히 좀 해주신다면 네. 대전을 대표하는 정말 재미있는 라디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네. 저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지방자치 또 뭐 정치 이쪽에 제가 관심이 있고 또 네. 뭐 방송도 그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제가 정말로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저희 박홍석 네. PD님, 예, 우리 최호택 대학원장님께서 네. 예, 저희 주제에 맞는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다고. 사실 저희들 재능 기부 방송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교수님께 또 앞으로 네. 저희 보들 라디오, 네. 대덕별 라디오 홍보도 조금 부탁드릴게요. 어머나, 네. 역시 네. MC 경력 몇 개월 만에 늘어난. 네. 네. 오늘 시상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스튜디오 나오신 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교수님을 위해서 스페인의 6인조 혼성그룹이죠. 모세다데스가 부르는 LS도 함께 듣겠는데요. 네. 스페니쉬로 바로 당신이라는 뜻인데요. 투쟁적이지도 않고 또 공격적이지도 않는 이 노랫말에서 또 멜로디에서 또 스페인의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똑똑한 유권자가 돼서 의무를 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